네, 주말 엘라의 도전 오늘 또 우리를 즐겁고 유쾌하고 유익하고 활기차게 이끌어주실 소중한 세 분 자리해 보셨습니다. 먼저 우리의 깜찍이 정미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귀염둥이 남정미입니다. 오늘 힐링하고 우리 또 이제 여행, 책 얘기하잖아요. 네. 책은 뭐 관심 없고요. 여행 간다 그래서 오늘 듣고 바로 떠나려고 오늘 굉장히 귀여운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러네. 오늘 복장 보니까요. 바로 이제 한 주의 그래요, 피로를 그래요. 풀러 떠나도 좋을 것 같은. 그래요, 네, 그래요. 활기찬 네네. 복장입니다. 활기찬 복장인 거 인정을 하는데 어디가 귀엽다는 거죠? 저요? 네. 저 모르시겠지만 저 약간 12지장 쪽이 되게 귀엽거든요. 저때 예, 예. 콩팥 쪽 괜찮다고 네네. 지금 옮겨왔어요. 이렇게. 네, 움직이는 좋습니다. 거니까요. 자, 귀여운 그리고 또 한 번 소개해드릴게요. 매주 여성을 위한 필독서를 소개해주시는 김성신 출판평론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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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책을 잘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네, 어떤 네. 책인지 기대되네요. 네, 또 한 분 자리에 모셨습니다.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한 여성을 위해서 좋은 여행지를 소개시켜 주실 한국관광공사 이소원 기자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소원입니다. 네. 이성 기자님 오늘 샵 갔다가 가운 바로 입고 오신 것 같아요. 샵가운 같아요. 맞나요? 농담이에요.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농담이에요. 네. 좋습니다. 네, 방송 출연 두 번 만에 약간 긴장하셨어요, 이분이. 아직도 긴장이 좀 안 풀리셨는데 네. 우리 과한 애드립은 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자, 본격적으로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오늘 네. 여성을 위한 책, 어떤 책을 준비해 오셨죠? 네, 아주 색깔부터가 빨갛고 예쁘죠? 네. 여자의 인생을 바꿔준 리딩 파워라는 그 제목의 책인데요. 이 제목보다 이 부제가 더 흥미롭습니다. 책에서 밥이 나오게 하는 전략이라는 예, 제목의 책입니다. 밥통인가요? 그래요. 네. 요즘은 제목을 보고 책을 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목을 잘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제목만 봐도 조금 끌리네요. 네, 아주 그 독특한 자신의 그 인생을 배경으로 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담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열등감에서부터 자신은 독서를 시작을 했다. 네. 그래서 그 독서를 통해서 그 자신의 운명까지도 자신은 바꿨다라고 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러니까 내세울 것 없었던 본인의 표현에 의하면 그런데요. 그런 그 아줌마에서 뭐 억대 연봉의 그 직장인으로서 이제 리더로서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이 한국 여성들의 그 컨설턴트로서 이 멘토로서 지금 한참 활약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분인데요. 본인의 성공의 배경에는 바로 독서의 힘이 있었다. 그것 책을 어떻게 그야말로 좀 전략적인 독서 필요한데 그 노하우에 대해서 밝히고 있는 내용의 책입니다. 네, 그렇군요. 많은 직장 생활하고 있는 주말엘라분들도 여성분들에게 충분히 멘토가 될 만한 그런 분이 쓰신 책이라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 부제목이 밥이 나오게 하는 전략. 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제목이 있고 또 부제목을 보고 이제 책을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네. 서진 씨는 책 선택할 때 뭐 보고 선택하세요? 저도 일단 제목을 보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제목을 너무 잘 지어서 네네, 그래요. 사실 내용에 좀 그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용을 보고 나서 책 잘못 골랐다는 네네네. 경우가 있어서 안에 이제 머릿말 그 저자 이런 것도 좀 보고 저는 목차를 좀 많이 보는 편이에요. 목차. 네, 목차가 이제 그 내용을 좀 요약해져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군요. 기훈 씨는요? 저 같은 경우는 예. 듣지요. 어떤 책 재밌니? 네. 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뭐 베스트셀러 보면요. 네. 1위부터 5위 안에 있는 건 많은 분들이 읽었다는 얘기고 또 재밌으니까 또 봤다는 얘기니까 뭐 그래요. 그거를 굉장히 믿는 편이고 네. 이건 좀 농담이고 인터넷으로 먼저 전체적인 그 책 소개들 맞아요. 같은 걸 좀 많이 읽어보고 네. 사는 편인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요? 책을 이렇게 선택하는 방법이? 두 분 다 말씀은 그냥 쉽게 재밌게 하셔도 네. 실제로 독서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는 것이 지금 책 고르는 기준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두 분 다 고르시는 거예요. 와우.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물론 그 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저자 서문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목차를 읽어보시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리고 싶다라면 그 목차 중에서 유난히 눈에 끌리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러면 책을 중간에 찾아서 그 부분을 먼저 확인해보고 그러면 이제 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사셔서 처음부터 다시 읽으시면 되고요. 네. 또 사람들 이야기 듣는 것도 굉장히 그 좋은 그 책 선정 방법이기도 해요. 네. 예, 그 사람들 눈이 굉장히 정확하거든요. 맞습니다. 저도 목차 봐서 재밌으면요. 예. 좀 읽다가 재밌으면 삽니다. 맞아요. 재미없으면 거기 가면 읽고. 저도 개인적으로 책 고를 때요. 네. 저도 이제 인터넷을 먼저 이렇게 살펴보고 좀 가격도 살짝 비교를 해보고 내가 고른 책을 다른 분들이 또 고른 책 이것도 보거든요.
있거든요. 리뷰도 많이 읽어보고 요즘 그게 잘 돼 있잖아요. 어쨌든 예. 우리가 책을 잘 고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네요. 그렇다면 또 많은 네. 분들이 이 책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저자. 네. 그렇죠. 어떤 영화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좋은 감독이 만든 영화는 꼭 보게 되는. 그럼요. 네, 그런 것처럼 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은데 네, 너무 당연한 것이요. 저자에 대한 소개를 먼저 한번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전에 그 좋은 책 쓰셨던 분이 갑자기 이상한 책을 쓰실 개연성은 사실은 없거든요. 좋은 책 쓰시는 분들이 계속 좋은 책을 쓰시는데 이 책의 저자분도 그렇습니다. 이 설현이라는 분은 좀 독특한 인생을 사셨던 분인 것 같아요. 36이라는 늦은 나이에 근데 그때까지는 결혼해서 살림하고 아이 낳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뒤늦게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요. 이 영업직으로 이 출판 회사에 그 학습지 회사에 입사를 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말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곳에서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일해서 팀장으로 뭐 또 국장으로 나중에 수석국장으로 이야. 나중에는 억대 연봉을 받는 그런 밑에 직원도 1000여 명 둔 그런 오. 리더가 됐고요. 네. 회사를 퇴사한 이후에도 같은 회사에 이제 영업 고문으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자신의 그런 영업 노하우 또 여성으로서의 성공 노하우를 또 수많은 여성들에게 후배 여성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그러니까 여성 영업 그 멘토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직업으로서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그렇군요. 잠깐만 저자 소개를 들었는데도 저는 이 저자의 삶이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네. 예. 정민 씨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그 책들이 사람의 운명 바꿔놓는 경우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네. 예. 근데 이 리딩 파워라는 제목에서도 보면 그렇지만 저자의 운명을 바꾸게 된 습관이 책을 읽는 거였다. 네. 다소 좀 와닿지는 않지만 한번 들어보고 자세히 좀 싶습니다. 들어야 될것 같죠. 그게 궁금하시면 이제 이 책을 읽으셔야 되는 네네. 거예요. 이제 그런데 자신은 모든 면에서 남들보다 사실상은 뒤졌지만 뭐 나이도 많았고 뭐 크게 대단히 좋은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그렇지만 남달랐던 딱 하나가 바로 독서 습관이었다. 네. 그런데 그것이 시간 남아서 하는 그런 널널한 독서가 아니라 그야말로 밥이 나오게 까지 만드는 치열한 독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런 것들을 리딩 파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사실은 요즘에 경제적인 가치 또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때로 어떤 책들은 내가 만약에 그 책을 통해서 그런 정보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만약에 그 책을 읽지 않고 똑같은 수위의 지식을 얻으려면 몇백 배, 심지어는 수천 배 이상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을 들여야지만 그런 노하우를 얻을 수 있죠. 근데 책이면 몇 시간이면 그 노하우를 전달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저자분도 바로 그런 책이 전달해 줄 수 있는 효율성이라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적극적으로 수용한 바로 그 보고를 이 책을 통해서 해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처음부터 책하고 친한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이 저자는 처음부터 책하고 친했는지 궁금하고 만약에 그래요. 그게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렇게 책하고 친하게 됐는지 궁금해요.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처음부터 독서를 좋아했던 건 아니고 단지 자신은 오히려 열등감이 많았다. 네네. 그래서 나도 남들 아는 것만큼은 좀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읽어봤을 만한 책, 네네. 쉽게 얘기하자면 베스트셀러라든지 네. 또 남들이 많이 이야기하는 책을 먼저 찾아 읽기 시작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고 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자신만의 관점을 가지고 또 뭐 서평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서 자신이 책을 선택하고 또 좋은 책들은 또 다른 책들을 계속 읽고 싶도록 만들어 주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 들어가는 독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요. 근데 이 전략적 기획 독서를 했다라는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건 좀 궁금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전략적 기획 독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을 가지고 어떤 책 하나를 읽어도 가장 효율적으로 나한테 뭔가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론을 스스로가 고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책에 보면 한 10가지 정도의 딱 10계명처럼 항목을 나눠서 이 전략적 기획 독서의 방법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네. 뭐 저도 출판 전문가고 독서 전문가이기도 한데요. 적극적으로 동감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방법론이거든요. 네네. 잠시 소개를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동맹에서 벗어나라. 애당초 책을 뭐 아예 읽지 않거나 뭐 읽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억지로라도 처음에는 그 세상에 재밌는 책들이 많다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 독서 능력에 맞는 책부터 읽어라.
세 번째는 좋은 책을 고르는 능력을 길러라. 이거는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방법을 네, 좀 그런 선택하면 방법대로 되겠네요. 선택하면 네. 되죠. 세 권을 동시에 읽는 습관을 가져라. 이것도 적극적으로 저도 추천드립니다. 아, 세 세 권을 권을 동시에 읽어요? 네. 그러니까 세 권의 책을 놓고 네. 얘 읽었다, 얘 읽었다, 얘 읽었다 이런 식으로 가라는 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그럼 오늘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을 한꺼번에 뭐 모든 책을 한 권 딱 읽고 난 다음에 뭐 졸업하고 그다음에 다음 책 읽어야지 이런 방식과 패턴이 네. 사실 좀 비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헷갈리지 않나요? 헷갈릴 것 같은데 책을 내용이 막 저는요 책을 막 쭉 읽어 내려가다가요. 네. 갑자기 앞장을 막 뒤져보는 스타일이에요. 생각이 안 나요. 넌 뭐였지? 네. 이러고 좀 그런 스타일인데. 아니 제가요. 네. 저는 사실 한 권을 다 끝내지 못하고 또 다른 책을 막 읽고 싶어. 이거 읽는 와중에. 그래서 다른 것도 막 읽다가 또 이것도 읽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는 저는 제 이런 습관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지 좋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습관이네요. 의외인데요. 네, 네, 네. 네. 책은 이렇게 그 고유의 그 한 권의 책이 하는 완결된 논리 구조들을 가지고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간에 잠깐 끊고 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책 내용이 연결되지 않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비슷한 책을 읽는 것도 아니고요. 전혀 다른 책을 읽어도 사실 손에 들게 되면 즉시 이제 그 논리 구조 안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 무엇을 경계해 주는 건가 하면 한 권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좀 더 객관적이고 그 나한테 맞는 어떤 그런 요소들만 뽑아내기 위해서도 적당한 오히려 거리감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독서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는 또 그게 또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나를 다 읽어야지만 다른 책을 읽어야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약간의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저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읽다가 다른 것도 좀 읽게 되는데. 예, 저도 이거 사실 좋은 오늘 가장 방법이네요. 중심이 돼서 말씀을 네.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한데 이 저자도 그런 얘기합니다. 한번 책을 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일단 버려라. 그리고 일본의 그 최고의 그 독서가이기도 한 다치바나 다카시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책을 잘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네. 좋은 독서가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책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신에게 맞지 않는 책을 한번 샀기 때문에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것은 사실은 그 시간의 기회비용도 날려버리는 것이기 그러네요. 때문에 그리고 그 책이 내 수준에 맞지 않는다라면 꽂아놨다가 나중에 그 수준이 됐을 때 다시 읽어도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좋은 이야기입니다. 네, 자, 계속해서 좀 몇 가지 그래서 노하우. 그다음이 예. 책을 험하게 다뤄라. 네, 그거 비슷한 맥락입니다. 네, 네. 책 아껴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지 말고 언제든지 읽을 수 있게끔 누워서도 읽고 읽다가 잤을 수도 네.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자신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한 책을 한번 읽어보라. 다른 영역으로 가보라고 얘기하고요. 네. 남들과 다르려면 남들이 읽지 않는 책을 읽어라. 또 3권 이상의 크로스 체크로 정보 신뢰도를 높여라. 비슷한 네. 책을 읽는다 하더라도 네. 각기 다른 관점을 보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독서 후 요령 있게 정리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라. 네. 이것이 이제 마지막 10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그래요, 이 그래요. 10번째 계명이요. 굉장히 강한 노하우가 있었나 봐요. 그 같은 팀들의 성장을 주도하는 역할도 했다고 하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획 독서 방법론을 자신이 팀이 이제 실제로 업무를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적용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업무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괄목할 만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줬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다라는 것을 본인은 입증했다라고 책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여성분들이 꼭 한번 읽어봐야 될 만한 그런 책이 아닌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중마렐라 그렇죠? 분들 특히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자도 그렇죠. 36의 늦은 나이에 또 새로운 삶을 시작을 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준마렐라 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책과 지식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독서를 너무 널널하고 여가 시간에 하는 걸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신이 이 세상과 이렇게 조우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지점이다라고 한번 여겨보시는 것 저는 특별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오늘도 또 그렇군요. 명언을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이 꼭 읽어보면 좋을 만한 필독서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번에는 네네. 자, 열심히 일한 여성들이 떠나야죠. 그렇습니다. 어디로 떠나볼까요? 네, 이번에는 연인들의 섬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연인의 네. 섬 알아맞혀보죠. 연인들의 섬 하면 섬. 어디예요? 전 여의도. 그래요. 여기도 맞아요. 춘천. 네. 네, 춘천. 춘천 나오셨어요. 네. 춘천 맞나요? 네. 춘천 맞나요? 춘천. 선희 씨 연인들의 섬 하면 어디 떠오르세요? 아, 저희가 너무 정답 알 것 같아서 얘기 안 하고 있었거든요. 서른도? 남이섬? 정답 알면서 모른 척하기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역시 연기는 배우들이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네, 다 알고 계신 그 연인들의 섬 남이섬이에요. 네네. 남이섬은
그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그 세계 각국의 연인들이 지금 한류 바람을 타고서 겨울연가 그 촬영지였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정말 많이 오더라고요. 네. 특히 겨울에는 눈 쌓인 남이섬은 정말 환상적이에요. 하얀 눈에 쌓여서 네. 겨울 동화를 정말 찍으러 가도 될 것 같은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근데 또 가까워요. 가까워서 네. 누구든지 언제나 쉽게 찾아갈 수 있어서 예, 그래서 소개할까 합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네. 남이섬 하면 정말 여성들이 가기에 정말 좋은 곳이죠. 그리고 왜냐면 많이들 좋아하는 그렇죠. 곳이에요.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네. 그리고 또 대중교통 시설도 굉장히 잘 돼 있고요. 그렇죠?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요. 그 잠실이랑 인사동에서 네. 매일 아침 오전 9시 30분에 직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우와. 그래서 그거 이용하시면은 그 아이들 데리고 여행 가실 때 훨씬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저 거리가 생각납니다. 네. 네, 너무 아름답죠. 드라마에서 봤던 기억이 맞아요. 새록새록 나고요. 근데 여기요, 이렇게 춘천에서 가는 방법도 있는 거예요? 남이섬이? 아니면 여기서 바로 출발하면 남이섬으로 데려다 주나요? 네, 저거 남이섬 타면? 가평나루로 데려다 줍니다. 바로.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네, 들어가는 배를 거죠. 타고 들어가는구나. 그렇죠. 예전에는 배 타고만 들어가는데 지금은 하늘로도 날아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예,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어요. 보셨어요? 예. 지바이어라고 해서 하늘을 향해서 쭉 내려가면 한 1분 30초면 바로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남이섬까지 가는 방법도 예전보다 많이 편리해졌고 또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게 예전에는 배 타는 것만 있었는데 네. 하늘을 날아서도 간다고 하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연히 보았는데 네. 지나가다 남이섬에서 굉장히 가격이 조금 만만치 않다라는 느낌이 좀 있었는데 가격대가 어떻게 되나요? 네, 가격대가 네. 좀 일단 됩니다. 보통 국립공원 같은 데는 요새 무료입니다.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 거의 뭐 저렴한 돈을 공원 뭐 700원, 700원, 뭐 네. 1,500원 이런 남이섬은 얼마인가요? 뱃삭을 포함해서 10,000원입니다. 왕복 뱃삭과 그 섬을 들어가는 비용까지 해서 네. 10,000원이에요. 집 와이어는 38,000원. 그건 좀 비싸네요. 네, 들어갈 때만 하늘길로 들어가시고 나오실 때는 배를 타고 나오셔야 됩니다. 네. 비싸네요. 비싸지만 가볼만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비싸지만 그 남이섬 안에서 일단 섬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잖아요. 한 바퀴 돌아보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고요. 그 연인끼리 갔다면은 촬영하느라고 한 3시간 그리고 더 이제 시간 보내시는 분들은 숙박까지 하고 나오시거든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렇게 해서 남이섬에 이제 가는 길, 가는 방법, 입장료 이런 것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남이섬 투어에 딱 맞는 일정 이런 거 한번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정이요? 네, 일정이요. 남이섬 투어 일정. 그렇죠. 남이섬 네. 투어의 일정. 뭐 어디서 무엇을 먹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고 이때는 연인들과 여기서 술래잡기를 한번 하고 여기서 넘어지는 사람을 한번 가서 밟아주고 뭐 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본격적인 남이섬 투어 일정 좀 그럼요. 짜봅시다. 드라마에서 주인공 이야기도 좀 해보고. 그래요. 맞아요. 네. 드라마 속 다 연인들은 드라마를 찍으러 오더라고요. 네. 그 겨울연가 드라마를 촬영했던 그 첫 키스 장소에는 연인들이 정말 때로 몰려 있어서 네. 그 같은 장소에서 뽀뽀하는 사진을 찍고요. 네. 그 메타세콰이어 길이라고 해서 나무 길이 굉장히 좋거든요. 방금 보신 사진처럼 네. 그런 길에서도 많이 찍고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산책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림 같네요. 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언제든지 네. 찾아서 그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그렇군요. 그림만 봐도 정말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 그럼 남이섬에 들어가서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요. 그냥 우리가 이런 뭐 자연을 느끼는 게 전부인 건지 아니면 그 안에 뭐 또 다른 공연이나 뭐 다른 일정들을 그래요, 우리가 짤 수 그래요. 있나요? 네, 자연을 누리시면서 공연도 그때 맞춰서 운영되는 근육 공연이 있고요. 그리고 자전거 빌려서 자전거 투어도 할 수 있고요. 네. 연인들은 2인용, 연인용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걷고 산책하고 그리고 식당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북경 오리부터 시작해서 뭐 피자, 파스타 다양한 음식점도 있어서 그 먹고 안에서 걷고 즐기는 것이 한 번에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예전에 그래요. 남이섬에 가면은 이제 숙박이 안 됐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숙박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네, 오. 그 국립호텔이라고 하는 정관루에서 그 일반 숙박 시설도 있고요. 그 취사가 가능한 펜션형 숙소들도 그 네네. 강줄기를 따라서 물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취사가 가능한가요? 네, 취사 가능합니다. 오, 네. 좋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남이섬에 대한 기억 누구나 다 한 번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우리 혹시 평론가님께서의 다녀오셨는지. 남이섬에 대한 기억. 네, 그 지금 뭐 거기서 책을 읽으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네,
책 갖고 다닙니다. 네, 책 읽으셨을 것 근데 같아요, 저는. 네. 저는 남이섬을 그냥 연인들의 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좀 불만인 것이요. 네. 저는 착한 연인들의 섬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 섬은 들어갔다 못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네요. 배가 안 끊길 배가 일은 끊기거나. 없다나. 그렇죠. 이런 그래서 거죠. 착한 이제 그 연인들이 흥탕한 생각을 갔다가 하셨나 바로 봐요. 나올 네. 수 있는. 그런 이제 분들은 계획 바꿔야겠네요. 다른 그렇죠. 섬으로. 다른 그렇죠. 섬. 저- 그러니까 저기-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들이 가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섬이고요. 네. 정미 씨는 남이섬에 대한 추억 뭐가 있어요?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남이섬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아니 왜요? 근데 난 남이 장군이라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네. 남이 장군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 남이 장군이 남이섬에 사나요? 네. 그래요? 네, 그 남이섬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네. 옛날에 그 남이 장군 묘라고 알려진 돌무더기 무덤이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남이섬을 유원지로 만들면서 네. 그때 이제 그 공분을 만들고 묘를 만들었는데 그건 가묘고요. 진짜 남이 장군 묘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이제 남이 섬이라고 이름 붙은 이유가 남이 네. 장군 덕분이니까 그 초입에 들어가면 배에서 내리자마자 관광청 맞은편에 그 남이 장군 묘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남이 장군에게 인사도 잠깐 하고 가시면 근데 좋을 것 왜 같습니다. 남이 섬이라고 지었을까요? 남이 장군의 묘는 다른 곳에 있는데. 그 아무래도 그 섬을 만들면서 이제 그 스토리텔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얘기거리가. 이야기를 예, 찾다 그냥 보니까. 지금 계속 얘기한 건 네. 남이섬은 가서 뭐 놀고 예. 연인들이 뭐 휴식 취하고 이러는 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니까 그 얘기거리를 끌어와서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상술이군요. 기훈 씨는 가본 적 있으세요? 네, 남이섬 뭐 남이섬에? MT 때 그 가다 보면 그 대성 좀 지나면 대성리도 있고요. 뭐 청평도 MT 갈 때 MT 코스 중에 하나죠, 남이섬. 맞아요. 그래서 늘 항상 가서 뱃싸기 비싸네 하고 그냥 왔던 맞아요. 뭐 이런 기억이 있고 뱃싸기 비싸서 들어가지 않으신 건 아니죠? 그렇죠,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가시고? 그럼요,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다고요. 등록금이 얼만데. 우리 그렇죠? 기훈 씨가 이렇게 알줄 네, 압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네. 근데 남이섬 하면 이 우리가 뭐 먹거리도 있고요, 뭐 취서도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 사진 찍기거든요. 맞아요. 남이섬 하면 맞아요. 제일 떠오르는 게 사진이고 사진, 아까 저희가 사진. 영상에서 보였듯이 사진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너무 나오는데 아름다워요. 사진을 이쁘게 찍을 수 있는 포인트 또 알려주신다고요? 네. 네, 꼭 말씀을 드리면요, 안 알려주실 것처럼 한참 보시다가 네. 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불안합니다. 모르시면 처음부터 모르시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안 여쭤볼게요. 네. 자, 어디서 사진을 찍으면 아름다운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는 잣나무 길도 좋고요. 그리고 메타세카이아 길도 좋고요. 그리고 꽃피는 봄에는 벚나무 길에서 찍으시면 벚나무길.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뿐만이 아니라 어디든지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네. 촬영 그렇죠. 장소가 되죠. 그렇죠. 그게 정답이죠. 뭐 사실은. 뭐 글쎄요. 가봤어요, 진짜? 가보신 네, 거죠?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남이섬에 갔는데 세계 각국의 연인들이 제가 카메라를 들고서 사진 좀 찍겠다고 얘기를 네. 하니까 네네. 바로 그냥 뽀뽀뽀를 하는 거예요.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때 컬처 쇼크 받고 지금 이렇게 약간 쇼크를 좀- 받고 저는 이제 빨리 그 섬에서 탈출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힐링을 하고 갔는데 나름 힐링도 했지만 네. 이제 가평 남이섬 밖에 남이섬으로 들어가는 그 가평 나루에 닭갈비 집들이 몰려 있습니다. 네. 저는 거기가 가장 좋았습니다. 어. 너무 맛있고 힐링의 완성은 맛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쩐지 아니, 오늘 남이섬에 예. 대해서 물어보는데 뭔가 뾰루퉁이 이분이 아, 그래요. 하지 않으신 제가 거예요. 남이섬 아름답게 볼 수 있는 방법 여쭤봤을 때 그럼 맨 처음에 식사를 거기서 하시고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나오셔서 거기서 식사를 하시라고 추천을 해주시는군요. 그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우리 주말일러분들 남이섬을 가시면은 네. 남 사진 찍어주시고 배 타고 나오셔서 앞에서 닭갈비를 드시는 게 딱 맞는 코스가 아닌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겁니다. 혼자 들어가면 네. 병이 날 수도 있는 섬.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요. 혼자 들어가면 아픈 섬 남이섬. 네, 가족과 그렇죠. 함께 가거나 연인과 갈 것을 저희가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남이섬 여행을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 마무리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 마무리도 맛으로 하려고 합니다. 네. 그 왜 나와서 드시라고 했냐면요. 안에서는 좀 비싸요. 네, 약간 그런 게 있어서 네. 아니 덤탱이는 아니고요. 덤탱이 아닌데 그 종류가 많긴 하지만 시간을 좀 활용을 하시려고 한다면은 남이섬 구경하시고 나오셔서 가평 다른 곳들을 둘러볼 수 있는 뿌티프랑스나 아침고요 수목원까지 돌아볼 수 있는 그 순환 버스가 있어요. 네. 5,000원만 내면은 계속 탈 수 있거든요. 내렸다가 탔다 이런 게 가능해서 자가 운전 아니어도 네, 아름답네요. 활용 가능하세요. 그래서 나오셔서 식사하시고 그 다음 네. 동선을 짜서 움직이시면 더 알찬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사진 보니까 예전에 부모님 모시고 한번 저는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이번 주말에는 한번 가족과 함께 그래요. 떠나봐야겠다는 가까우니까 생각이. 한번 버스 타고 부모님 가면. 모시고 예, 네. 집 와이어 한번 태워드리죠. 그래요. 나와서 닭갈비 꼭 드시고요. 네, 오늘 네. 도움 말씀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희가 참 알찬 정보를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여행도 네. 알려드렸고요. 책도 알려드렸고요. 알찬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죠. 네,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주말의 날을 응원합니다. 주말의 날의 도전! 도전!